한국사에 수록된 삼황오제 관련 기록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중국의 책에 나와 있는 삼황오제 이런 거를 얘기했었는데, 한국사의 삼황오제 기록. 자, 복희는 풍시성으로 목덕이며 진에 도읍을 하고, 호는 태호이다. 어머니는 화서이고 원년은 신사이다. 아니, 태호 복희씨 원년도 나왔네. 원년이 아예 신사라고 딱 나와 있어요. 60갑자로 신사. 상고시대 사람들은 그 어머니는 알고 아버지는 몰랐는데, 이때에 이르러 부부의 제도를 바로 세웠다. 아버지는 누군지 모른다. 이게 뭐 위대한 신들의 특징이죠. 어머니가 화서씨라고 되어 있는데, 화서. 근데 옛날에는 신전에서 여사제들이 남자가 찾아오면 잠도 자고 돈도 받고 그랬어요. 주로 여사제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나쁜 말로 얘기하면 큰 무당들이 이제 이래저래 신전에서 남자들하고 관계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버지 알 수 없는 그런 신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또 발괴를 그리고 서괴를 만들었으며, 집을 짓고 검은고를 만들고 소를 부리고 말을 타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의 여동생 여화씨가 계승하고 오색의 돌을 다듬어 창천을 보수하였다. 아래로 무희씨에 이르기까지 무릇 16대를 합하여 1260년이다. 이건 처음 나오는 얘기네. 무회씨, 복희씨 에서 이렇게 무회씨까지 해가지고 16대. 복희의 시대가 1260년이라고 나와 있네. 1260년. 이런 얘기는 처음 듣네. 자, 신농은 강씨성이다. 화덕으로 노에 도읍하였으며, 노땅. 노나라에서 공자가 태어나고 그랬죠. 자, 호는 염제이다. 어머니는 임사이고 원년은 신사이다. 이때 비로소 자귀와 도끼로 나무를 잘라 가래와 쟁기를 만들어 오곡을 파종하였다. 아래로 유망에 이르기까지 무릇 8대를 합하여 426년이다. 자, 이제 신농씨, 염제 신농씨 해서 신농씨 직계 후손 유망씨까지, 여기도 8대 426. 이거는 자주 봤네요. 많이 나와요. 8대 426. 이렇게. 자, 황제는 성이 공손이며
토덕이다. 탕록에 도읍하다가 무상처로 옮겼다. 이름은 헌원이고 호는 유흥씨이며 원녀는 정혜이다. 소전씨의 아들로 어머니는 부보이다. 창일에게 명령하여 문자를 만들게 하고 하늘로부터 부신을 받아 장수가 군대의 행렬 정절하는 비법을 터득하고 창과 갑옷 활과 화살을 만들어 치우를 멸하였다. 뒤에 성씨를 고쳐 희라고 하였으며 100년 동안 재위하였다. 소호는 희씨성이며 금덕으로 곡부에 도읍했다. 이름은 지이고 자는 청양이며 호는 금천씨, 원녀는 정묘이다. 황제의 아들로 어머니는 여절이며 84년 동안 재위하였다. 전욱은 희씨성이며 수덕으로 위에 도읍하다가 고양으로 옮겼으며 고를 고양씨라고 하며 원녀는 신묘이다. 황제의 손자이고 창의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창복이다. 중과 려에게 하늘과 땅의 신께 제사하게 하고 팔풍을 번떠 음악을 작곡하게 하였다. 재능 있는 아들 8명이 있어 팔계라고 부르며 78년 동안 재위하였다. 이렇게 제왕운기 상권에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책 제왕운기 상권에 나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이 산해경에 보면은 이 전욱의 부인이 뭐 아홉이고 뭐 아들이 쫙 잔뜩 있는데 아들이 이상한 악귀, 나쁜 귀신, 도깨비, 헛개비 이런 거 많이 대부분 그런 거라고 했어요. 전욱의 아들들은 이매망냥 뭐 이런 계통의 뭐 도깨비, 나쁜 귀신 이런 쪽이었다고, 이런 쪽이 많았어요. 전욱 임금 자체가 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특이하고 괴팍하다고 해야 되나? 아버지가 한류야, 한류. 한류는 용이어서 용, 돼지코 용. 근데 한류에서 바로 지금의 한국, 대한, 이 한이 나왔습니다. 한류. 암만 얘기해줘도 안 듣죠? 이렇게. 뭐 흉측하게 생긴 용이어서 아버지의 그런 피를 이어받아 전욱 고양씨도 뱀 또는 용이었고 괴상한 아들들을 많이 낳았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읽어드리는 건 삼국유사 1권에 나오는 삼왕오제 얘기입니다. 삼국유사. 자, 대체로 옛날 성인이 예약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과의로서 가르침을 베푸는 데 있어 괴력이나 어지러운 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자, 이거 공자가 그랬죠. 공자는 뭐 신을 믿지 않았어. 웃기는 인간이 유물론자예요. 공자는. 그러나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는 부명과 도록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 뒤에라야 능히 큰 변화를 타서 제왕의 지위에 올라 대업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하수에서 그림이 나오고 낙수에서 글이 나옴으로써 성인이 일어났던 것이다. 무지개가 신모의 몸을 두르더니 복희를 낳고 용이 여등에게 교접하더니 염제를 낳았다. 여등, 염제 신농씨의 어머니는 여등인데 좀 한자가 참 희한하군요. 여등, 여자에게 올라탔다 이런 얘기네. 여자에게 올라탔다. 여등, 여자에게 올라타면 여등이 되고, 그럼 여등이 이렇게 아들 염제 신농씨를 낳고 그런 거죠. 참 올라타야 되겠죠. 자, 황하가 궁상의 들에서 노는데 자칭 백제라고 하는 신동이 와서 황하와 교접하여 소호를 낳았다. 중간 생략. 그렇다면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스러운 데서 탄생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괴이할 것이 있겠는가? 삼국유사에 나온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은 삼국사기 신라 본기 경순왕 조에 나와요. 자, 신라의 박씨, 석씨는 모두 아래서 태어났고 김씨는 금괴에 들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거나 혹은 금수레를 탔다고도 한다. 이는 너무 괴이해서 믿을 수 없으나 세속에서는 서로 전하며 이것을 사실이라고 한다. 그 다음, 신라인들은 스스로 소호 금천씨의 후예이므로 성을 김으로 한다라고 하였고, 김유신의 비문에 또한 헌원의 후예여 소호의 자손이다라고 하였으니 곧 남가야의 시조 김수로 왕은 신라와 더불어 같은 성씨이다. 이 말은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황제 헌원 씨의 후손, 소호 금천 씨의 자손이 김씨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 신라 고사에 하늘에서 황금 괴짝이 내려왔으므로 성을 김씨로 삼았다고 하는데 그 말이 괴이하여 믿을 수 없으나 내가 역사를 편찬함에 있어서 이 말이 전해 내려온 지 오래되니 부득이하게 이를 없앨 수가 없었다. 그리고 또한 듣건대 신라 사람들은 스스로 소호 금천씨의 후손이라 하여 김씨로 성을 삼았고, 이게 꺽쇠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꺽쇠 쇠를 꺾어서, 자, 신라 국자박사 설인선이 지은 김유신의 비문과 박거물이 지었고 요 극일이 쓴 삼랑사 비문에 보인다. 고구려는 또한 고양시의 먼 후손이므로 고씨를 성으로 삼았다고 한다. 또 꺽쇠 진서의 기록에 보인다. 꺽쇠 닫고. 자, 옛 사서에는 백제와 고구려가 모두 부여에서 나왔다고 한다. 자, 여기까지는 삼국사기 백제 본기 의자왕. 의자왕이 헌말이네. 그 다음, 광개토왕 17년, 괄호 열고 407년, 봄 3월에 사신을 북연에 보내
종족으로서 예를 베푸니 북연왕 운이 시여사 이발을 보내 담례하였다. 모영운의 할아버지 고화는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간 무리로 스스로 고양시의 먼 후손이기 때문에 고로서 성씨를 삼았다고 하였다. 요거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광개토왕 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광개토왕. 그 다음 고 전주 대도독 김공은 소호의 먼 후손이다. 요거 한 토막은 최치원이 지은 수 석가열의 상본찬에 나온 말. 그 다음 대사의 본명은 이염이고 속성은 김씨이니 그의 선조는 계림사람이다. 그 국사에서 상구해보니 실로 성한왕의 후손이었으나 먼 조상 때부터 점점 세도가 쇠락하였다. 여기서 이 성한왕 이거를 해석을 못하고 있대요. 현재 학자들이. 근데 내가 보기엔 국내에서 찾으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속에서 찾으니까 또는 신라 역사만 가지고 찾으니까 성한왕이 누군지를 몰라. 근데 뭐 신라 김씨들 다 흉노 출신이죠. 흉노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스키타이 색족 탁족 출신인데 색족 또는 삭족 거기서 흉노에서는 그런 왕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성길사한 뭐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성길사한 이거 줄이면 성한왕 흉노 역사에서 찾아야지. 성길사한일 수도 있고 성길사한 줄이면 성한왕. 원래 한은 그냥 칸 징기스칸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성한왕은 성길사한 같고 성왕왕 이렇게 동어반복이 쓰인 것 같아요. 한도 왕이고 한이 칸이고 왕이고 또 왕도 왕이니까 성왕왕 이렇게 쓴 거네. 자, 사로 이 신라가 여러 차례의 국난을 겪으면서 가세가 몰락하여 정처 없이 떠돌다가 웅천에 이르렀다. 요거는 요 얘기는 광조사 진철선사 비명에 요런 토막이 나와요. 그 다음 우리 신라 임금의 신령스러운 근원은 멀리 염제 신농씨의 창성한 터전을 계승하여 궁전을 높이 세워 바야흐로 융성하였다. 이거는 이제 신라 문무왕릉비에 나온다 이런 얘기죠. 신라 문무왕릉비. 자. 고구려 시조 고주몽은 전욱 고양시의 후손이고 수로왕과 김알지는 소호 금천시의 후손이라고 하였다. 사망오제의 태어난 고향과 처음 즉위한 도읍지를 살펴보면 복희씨의 고향은 화서인데 주역에서 이곳을 동방이라고 하였다. 화서씨의 나라는 황제 헌원이 꿈속에서 유람하였다는 이상향이다. 이건 천국이에요. 천국. 사실은 화서씨의 나라 화서지국 화서지몽 이때 화서는 천국이라고. 천국 하늘나라. 서벽이에 복희씨 나라의 도읍지에 화서주가 있는데 신모가 그곳에서 논일 때 푸른 무지개가 신모를 감싸더니 복희씨를 낳았다고 하였다. 아하, 이거 푸른 무지개
뭐 구약에도 나오죠. 구약 성경 구약에도 나오는데 복희씨가 노아는 뭐 단순히 그냥 뭐 인류를 대홍수 후 다시 인류를 번창하게 한 씨바지, 그런 단순한 씨바지가 아닙니다. 단순한 그런 게 아니고 시주머니가 아니고 바로 태호 복희씨, 인류 창조 신이에요. 여호와와 함께. 자, 그 다음 여호와는 복희씨의 여동생으로 복희씨의 법통을 계승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황제가 되었다. 혹은 여호와씨는 복희씨의 아내가 되어 자손을 낳아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고 한다. 옛날 우주가 열리기 시작하였을 때, 지금부터 읽는 건 우리나라 책 독이지 학원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독이지. 옛날 우주가 열리기 시작하였을 때 다만 복희씨와 여호와 오누이 두 사람만이 곤륜산에 살았으며 천하에는 아직 사람들이 살지 않았었다. 오누이가 인혼하여 서로 부부가 되기로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몹시 부끄러웠다. 그래서 형은 여동생과 함께 곤륜산에 올라가 기원하기를, 만약 하늘이 우리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연기가 모두 한데 모이도록 해주시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연기를 흩어지게 하십시오 하였다. 이때 연기가 모두 한 곳으로 모이니 누이가 곧장 형에게로 나아갔다. 마침내 풀을 엮어서 부채를 만들고 그것으로 얼굴을 가리었다. 오늘날 아내를 맞이할 때 부채로 얼굴을 가리는 풍속은 뭐 옛날식 그 혼인식 결혼식 보면은 신부가 부채로 얼굴을 가리는데 그 풍속이에요. 그 풍속은 그 일을 상징한 것이다. 독이지 학원에 나온 얘기. 자, 그 다음에는 그냥 해설입니다. 자, 복희씨와 여호와씨가 태어나고 도읍하였던 곳이 곤륜산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곤륜산은 서왕모가 사는 신선세계로 신라 도읍지에 있는 선도산을 가리킨다. 문무왕 비문에 염제 신농씨의 도읍지는 신라 도읍지와 같은 곳이라고 하였다. 비문에 나오는 화관지후는 염제 신농씨를 말한다. 사망본기에 화덕의 왕이다. 그러므로 염제는 화로서, 이 불로서 관직 이름을 삼았다고 하였다. 불화자, 영어 단어 화이어, 그 우리말입니다. 우리말 불화자예요. 영어 단어 화이어가 우리말 불화라고. 이래도 안 믿으시겠어요? 화딱지 나요? 자, 국어라는 책에 옛날 소전이 유교씨에게 장가들어 황제와 염제를 낳았다고 하였으니, 두 제왕의 모국이 같은 나라이다. 형제지간 맞네. 또 이런 때는 황제 헌원과 염제 신농씨는 형제지간. 자, 제왕세기에 신농씨는 8대를 전하여 510년을 누렸는데 마지막 제왕인 유망이 공상 또는 궁상에 살았다고 하였다. 이로써 신농씨의 도읍지 역시 공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 무렵 황제가 치우와 유망을 제거하고 천자의 지위에 올랐다.
제왕세기에 황제는 궁상에서 제위에 등극하여 후에 곡부로 옮겼다고 하였다. 수부기에서도 황제의 왕비가 살던 곳이 궁상이고 황제의 아들인 소호가 궁상에서 탄생하고 도읍했기 때문에 궁상시라고 한다고 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산해경 얘기에 많이 나오는데, 산해경 얘기는 그냥 빨리 읽어주고 말아야 되겠네. 자, 서남쪽으로 400리를 가면 곤윤구가 있는데 이곳은 실로 유일한 천재가 사는 하계, 이 사계 가로 열고 지상의 도읍이다. 꺽쇠 괄호가 또 있어요. 천재의 도읍이 지상에 있다. 목천자전에 길일 신유에 천자는 곤윤구에 올라 황제의 궁전을 관람하였다고 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괄호 닫고 꺽쇠 닫고 점점점점 중간 생략. 또 서쪽으로 480리를 가면 헌원구이 있다. 꺽쇠 황제가 이 언덕에 살면서 서릉씨 여인에게 장가 들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헌원구라고 부른다. 꺽쇠 닫고. 자, 다시 이제 해설입니다. 황제는 헌원구에서 태어나 이곳에 궁전을 짓고 살면서 천하를 다스렸기 때문에 헌원이라 부른다. 주나라 모광이 8필의 용마가 끄는 수레를 타고 순수하여 곤윤산에 가서 서왕모를 만나 함께 요지 못가에서 성대한 연회를 벌이고 유람하느라 즐거움에 돌아올 것을 잊었다고 한다. 이때 모광은 곤윤산 서남쪽 능선에 있는 황제의 궁전을 관람하였고 또 곤윤산 서쪽 능선에 헌원이 태어나고 천하를 다스릴 때 살았던 헌원구가 있다는 것이다. 곤윤산은 본래 서왕모와 선인들이 사는 신령세계로 도교 선교의 이상량이지만 실제로는 지상에 중첩되어 있으며 바로 이곳이 천신들이 우주를 다스리는 천신들의 도읍지이고 또한 시대를 초월하여 천재가 정한 인간 세상의 도읍지라는 것이다. 이 천재는 하느님인데요. 하느님. 자. 황제는 천하를 다스리다가 도를 얻어 말년에 용을 타고 승천하여 오방 중에 중앙을 주재하는 천재가 되어 현재에도 곤윤산의 궁전에 살고 있다고 한다. 경전에 해와 달이 곤윤산에서 떠오른다고 하였으니 헌원의 도읍지와 현재 사는 곳 역시 해 돋는 동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습유기라는 책에 곤윤산을 서역에서는 수미산이라고 한다고 하였고 대장경에 수미산 정상에 지상천국인 도리천이 있다고 하였다. 이런 데에서 곤윤산에서 그러니까 원래 하느님과 소통하는 산인데 요런 얘기에서 바로 뭐 하느님 종교 다 나오고 여기서 불교 다 나오고 선교 도교 다 나오고 다 갈라지네요. 다 갈라져요. 하느님 모시는 종교에서 결국은 불교, 유대교, 기독교, 도교, 선교, 풍류도 전부 다 나왔어요. 전부 다 갈라져 나온 겁니다. 뿌리로 찾아 올라가면은 그냥 다 하느님 모시는 종교예요. 자, 또한 신라 도읍지에 도리천이 있다고 하였으니 곤윤산의 현재 위치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리하여 후대에 와서도
박혁거세가 바로 그 땅의 도읍지를 삼아 나라를 세워 국호를 서라벌 또는 시라라고 정한 것이다. 대장경의 대당서역기에서도 포이시는 복희예요. 동방에서 처음 출생하고 헌원이 천자의 의상을 비로소 들여온 것은 천하의 인민을 기르고 강역의 분야를 나누기 위한 까닭이었다라고 하였다. 신농은 조상이 헌원과 같기 때문에 최초의 도읍지 역시 황제와 같은 궁상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황제의 도읍지는 헌원구이기 때문에 헌원이라 부르고 소호의 도읍지는 궁상이기 때문에 궁상시 또는 상구시라고 부르고 제의에 등극하여 곡부로 옮겼다. 전욱 역시 처음 궁상에 도읍하다가 후에 상구로 옮겼다. 여시 춘추에 전욱은 약수에서 태어나 궁상에서 살다가 제위에 올랐다고 하였다. 해 뜨는 양곡에 10개의 태양이 대기하는 부상이라는 거대한 뽕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궁상 또는 공상이라고도 한다. 상구 역시 궁상이 있는 언덕으로 양곡을 뜻한다. 신라 도읍지에 양곡이 있기 때문에 신라를 상구라고도 한다. 자, 신라의 도읍지가 곧 사망오제의 도읍지하고 겹쳐진다는 얘기네요. 사망오제의 얘기가 결국은 신라의 시작이라는 얘기인데. 자, 일단 여기까지를 일부로 하겠습니다. 일부.